1월 16일 목요일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어제 방송을 꼭 좀 봐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바로 많이들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제와 오늘 연결해서 보시면 투자에 도움 되실 거예요. 어제 미국 금리 5%는 안 된다 이런 호통을 쳐놨더니만 바로 훅 빠졌죠. 자, 오늘도 빅수급 추적하면서 수백원 만드는 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일시황 빅머니 필시청 꼭 좀 봐주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끊었던 나스닥에서 반등을 잘 줬습니다. 어제 금리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재료가 잘 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쏠려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변동성은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어제 CPI 컨센에 부합하면서 컨센을 하회한 건 아니지만 정시가 환호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오늘 우리나라도 되게 좋습니다. 트럼프 정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주 취임 전이다 보니까 여전히 저는 합리적 추론으로 투자할 때 꼭 알고 가시면서 내용을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 구간. 여전히 저는 국장, 달라진 우리나라 시장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건 그래요. 항상 그랬지만 빅수급만 따라갑니다. 여기서 종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잘 같이 따라가시죠. 오늘 제가 본 거는 시장이 움직일 때 지수입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 어느 게 더 강하고 어디에 돈이 들어가느냐 그거만 봤어요. 자, 우리는 메인 DC, AI 반도체와 빅바이오를 계속 보고 있죠. 둘 다 상승 잘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하는 분들 중에 오래된 분들인데 일부 비중조들도 제가 했어요. 말씀드릴게요. 자, 사이드로 보는 로봇도 상승했죠. 금리 떨어지니까. 엔터게임과 조선은 어제 올랐지만 출렁거리면서 살짝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한국은행에 금통이었었는데요. 그중에 제가 좋아하는 이창용 총재님이 아주 작심 발언을 하셨어요. 내용을 환율과 함께 전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미국은 좀 비싸요. 쏠려 있어요. 흔들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매매는 좀 고난이도가 맞습니다. 해떠서 다시 확 올라간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전히 제일 저렴하고 작년에 하반기 그렇게 고생했던 돌아온 우리 국장에서 수백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요. 자, 미국 금리를 항상 챙겨보고 있는 금리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훅 떨어졌어요. 30분봉인데 일봉 보셔도 이렇게 4.8에서 안 간 게 정말 다행인 거죠. 훅 떨어지면서 4.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4.5부터 미국 정시를 흔들었다 그랬는데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 미국도 트럼프 취임 전이죠. 자, 달러 인덱스도 이제 109 밑으로 떨어졌고요. 하지만 실전적으로 어닝을 보여야 되는 그 어닝 시즌. 어제 같은 케이스는 계속 그 IB들 대형 은행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매매가 진짜 많고 우리나라 증권사도 수수료 수익이 사상 최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지금 미국이 왜 고금리냐, 이게 정시를 누르는 원인이 뭐냐. 자, 미국이 경기가 너무 좋아요. 그 중에서 정시가 올라가다 보니까 분명히 자산 효과도 있습니다. 원인은 정시가 너무 올라서 금리나 물가 부담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보면서 흔든다 보시고, 하지만 트럼프 정책 약간 불확실성이 있고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쪼개 모드죠. 어제 CPI 발표가 컨센에 부합을 했습니다. 컨센보다 낮게 나온 건 아니에요. 어쨌든 3.2 정도, 2.9% 정도 떨어져 있고, 이게 뭐냐면 실제 이거는 코어인데 어쨌든 2%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중고초가 많이 빠졌어요. 주거비 0.3% 정도로 적당히 나왔고요. 근래 보시면 유가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에너지가 조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연준이 가장 좋아하는 PC 물가도 그래도 2%다 나온다. 그럼 나쁘지 않습니다. 물가 그래서 한시름 들었기 때문에 정시가 반등을 줬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물가 걱정이 컸었나? 분명히 이제 공약도 했었고 지금 미국 국민이 많이 힘들고 걱정하는 부분이 물가가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이것 때문에 결국 또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나 미국 금리는 5% 안 가고 확 빠졌다 해서 4.6%라 해서 다시 4.3, 4.2 드라마틱하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 트럼프 때문이기도 하고 여전히 올해는 고금리, 중금리 시대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전히 비미국은 조금 다르게 성금리도 인하했고 오늘 우리나라 금통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되게 재밌는데 경기 부양책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2기가 취임 전후의 정책 변화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금리가 조금 더 안정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자, 미국에서는 제조업도 부활하고 무역 흑자를 바라고 있지만 완데 지금 금리랑 물가랑 강달러 되게 강하기 때문에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스코어 베센트 이분도 재무장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의 정책 변화를 여전히 보기 때문에 아직 변동성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제 얘기 드렸던 부분, 글로벌 빅머니들은 확정금리, 금리, 채권 사느냐, 왔다 갔다 쏠리고 비싼 주식 사느냐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변동성 요인이고, 자,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안전자산, 보수적인 투자자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워렌 버핏은 주식을 계속 팔았잖아요. 현금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미 미국 증시가 비싸다는 거에서 조금씩 익절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분은 그래요. 워렌 버핏이 항상 2008이든 2000년에 닷컴 버블이 있으면 항상 미리 팔아. 실제로 증시가 꼭지 되기 전에 예전의 과거를 보면 한 1년, 2년 전후 미리 팔기 때문에 작년에 팔았다 해서 올해나 내년에 꼭지가 조금 더 있다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적인 빅머니들, 어제 얘기 드렸던 그분들은 미국 증시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흔들기 부분입니다. S&P도 여전히 PBR이, PR이 높죠. 과거에 비해서. 여기서 고민할 부분은 뭐냐면 어제 얘기 드렸던 연장선인데요. 자, 그러면 미국 증시가 조금 줄이더라도 어떡할 거야? 뭐 채권을 살 거냐? 채권도 사실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빅머니들, 글로벌 빅머니들이 투자 대안을 고민하고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하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차라리 비트코인 사라. 이게 달러에 보완된다는 얘기 드리면서 비트코인 얘기 드리고 있고, 야 그래도 미국이지. 그래도 미국이 AI 성장과 경기가 제일 좋기 때문에 핵심 국가야. 강강약약 측면에서 미국은 남아 있어야 돼. 그것도 맞아요. 우리도 지금 엔비디아 다 안 팔고 있잖아요. 하지만 올해는 왔다 갔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실전 투자자 측면에서는 AI 버블 슈팅에 탑승해 있지만 너무 과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닝을 챙기면서 빅테크 반도체 주도주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동성과 흔들기는 아주 역대급으로 나올 거예요. 분명히 시장을 경고를 줬는데 또 막 그런 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닝 약한 데는 좀 위험해요. 어쨌든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흔들기 때문에 찐꼭지는 조금 늦게 올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MSCI의 DM, 이게 디벨롭먼트니까 선진국, 유럽이나 일본들 하면 되잖아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포트 보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보시면 독일은 이미 신고가예요. 어차피 MSCI 그 이머징은 선진국은 같이 가기 때문에 유럽이나 독일의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환율도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는 올라가 있어. 싸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행 가야지. 중국 갈까? 이번에 초에 HSBC도 말씀드렸지만 이 글로벌 빅머니나 IB가 그렇게 보는 데는 있어요. 근데 굳이 중국을 왜 들어가요? 뭐 이해하면서 우리는 중국을 창고로 볼 뿐이고 시진핑과 미국 때문에 계속 싸울 거고, 물론 이게 소비부양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나 트럼프의 딜은 있겠지만 이 도강양회는 오래 걸려요.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서바이벌 잘해라 이렇게 봐줄 거고, 자 우리는 MSCI EM에서 제일 저렴하고 작년에 박살났고 정말 다시 또 외국인 맛집으로 사이클을 만들어줄 우리 국장에서 수백억 빅수급을 채식하면 됩니다. 자, 꼴찌에서 1등으로. 그래서 제가 국장 얘기를 다시 계속 드리는 거예요. 어제 이어서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계속 특장점 이용하면서 항상 연초에 그랬듯이 수백억 종목을 계속 눈 트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오늘 매매대 살짝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항상 그랬어요. 외국인 맛집 늘상 사이클을 만들었다. 공포에 항상 매수하면 수익이 났다. 16, 20, 22, 24 작년 말도 마찬가지였다. 같이 기운 좀 내세요. 수익 좀 내야 됩니다. 자, 근데 2025년에 글로벌에 이런 투자 관점 환경이 너무 어렵다. 어제 얘기했던 제가 뉴노멀, 금리가 쉽게 안 빠진다는 얘기 드렸는데 분명히 디스 이서 디프런트가 맞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 난이도가 정말 하이고 정말 높은 거야. 그래서 미국만 더 간다, 미국으로 미장 하는 게 아니라 흔들 거라 그랬잖아요. 흔들 거고 제가 실적도 다 얘기해 드리겠지만 일정 비분이 있겠지만 매매를 막 하지 마세요. 분명히 거기에서 글로벌적으로 쏠림 분산 차원의 비미국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저는 먹을 거 크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외국인 맞지 국장. 그래서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 너무 잘해, 나는 매매하니까 수익 계속 나던데 하는 분은 계속 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정말 적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분, 일반적인 분들은 저랑 같이 전체를 보면서 지금 차라리 국장이 훨씬 나으실 거예요. 여유 있게 큰 수익 보는 큰 트렌드. 자, 그리고 또 양자 테마 또 MS MS 얘기하니까 후다닥 수십 프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공격만 보시잖아요. 수익 나는 거 보시잖아요. 빠질 때 얼마나 무서운 거 잘 안 보시잖아요. 수비 방어는 측면에서
워렌 버핏도 얘기했지만 잃지 않는 매매. 그래서 저는 이쪽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물가 걱정 이런 걸 한번 참고로 보세요. 자, 미국 투자 우리는 비중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절반은 계속 가지고 있고 왔다 갔다 할 바에는 비트코인 30% 우리 일절에 하고 있지만 이거를 차라리 10만 불 전에 왔다 갔다 하니까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죠. 자, 못 산 분은 혹시나 국장에서 아직도 여전히 큰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얘기 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잘 안 빠지고 버텼죠. 9만 불에서 치고 바로 9만 몇천 불 가니까 다시 10만 불 다시 왔어요. 이런 것들이 좀 빠른 USS로 저는 지표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략대로요. 자, 오늘 오후에 중요했던 건 TSMC가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어쨌든 AI의 반도체를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침에 후다닥 4% 올라가다가 2% 좀 떨어졌다가 뭐 3%또 올라가 있는데 TSMC는 실적이 컨센 올 상회했어요. 물론 상회하는 폭이 조금 줍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TS도 마찬가지 성장률이 규모의 기준이다 보니까 계속 커지잖아요. 그럼 성장률은 올라가는 가운데 조금씩 빠져요.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이 매출 총이익률, 그 다음에 영업 이익 총이익률이 컨센보다 올라갔습니다. 자, TSMC의 OP 마진율도 거의 50% 육박을 해요. 컨센 48인데 49가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팍 튀진 않아요. 주가는 계속 신고가 위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추세는 괜찮대 파박파박 가는 제로까지는 아직 아니다. 그렇게 봐주세요. 자, 그리고 말씀을 잘 안 드렸던 부분인데 23, 24일 날 일본 BOJ 다 보고 계시겠지만 8월 달에 한번 작년에 우당탕 그랬잖아요. 엔캐리 때문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BOJ가 금리를 올릴 확률이 높아요. 경기나 물가가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살짝 이안 주겠고 막 겁을 주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때는 금리를 막 인하할 때예요. 인하할 때고 한다고 했을 때 아닙니까? 9월달 인하를 했고 근데 지금 미국 금리가 쉽게 인하 못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일본 인하한다 해서 8월처럼 보실 건 없습니다. 근데 겁내지 마세요. 자,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항상 밖에 보고 우리나라를 봐야 돼요. 자, 우리나라는 결론적으로 자, 올라갔다가 횡보 왔다 갔다 해도 추세 괜찮다 했잖아요. 막 겁내고 주식 볼 게 아니라 또 추세가 잘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 가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보니까 빅수급들이 여전히 미국은 흔들기에 아직 변동이 남았어 하면서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종목 추세는 유지하는 그런 정도로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달라진 국장 오늘 대만이 왔다 갔다 빼면 여전히 아시아 1등이었습니다. 옛날에 꼴찌 1등 탄력성 정시를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피 가장 기준이지만 PBR 1배를 목표로 하면 됩니다. 한 10몇 프로 더 올라가야 돼요. 외국인과 반도체 기준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는 자, 코스닥은 코스피 따라갈 거예요. 여기서 수익이나 종목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실전 빅수급 내에서 저는 빅바이오 위주로 말씀드리고 오늘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여전히 외국인들은 스탠스 달라진 게 맞습니다. 자, 지수는 상승 후 횡보 유지 말씀드렸고 우리는 뭐 했다? 지수가 올라갔는데 지수 올라갈 때 뭐가 올라가고 어느 쪽으로 돈이 들어가니 이걸 제가 봤어요. 요즘 우리 메인 DC는 AI 반도체 빅바이오 되게 다 좋았고요. 사이드 DC 보는 거는 로봇 상승 다시 올라왔죠. 정상됐습니다. 엔터는 왔다 지금 추세 괜찮고 그 다음에 조선이나 방사 말씀드린 대로 장 빠지게 되니까 애들은 또 매물이 좀 나오고 있죠. 뭐 추세 꺾인 건 아니에요. 자, 외국인이 분명히 올해 스탠스가 바뀌어서 우리나라 맛집을 다시 롤코를 만들 거라 말씀드리고 어쨌든 오늘 둘 다 양시장 선물까지 다 사고 있습니다. 다 좋아요. 많이 샀어요. 하지만 반대로 개인은 양시장 큰 폭 매도입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바뀐다 했을 때 개인이 그렇게 팔았잖아요. 그렇게 많이 들리고 팔았는데 그렇게 하면 장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 이거는 한 통의 금통이 특히 이창용 총재님 말은 항상 보셔야 됩니다. 뭐 부동산 하든 사업하든 주식하든 다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금리 동결이 됐어요. 원래 인하를 좀 보는 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이 창용 형이 작심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전 인사이트를 되게 좋고 특히 카리스마를 보는데 사실은 금리를 인하하고 싶었어요. 인하하고 싶었는데 금통위원들도 인하를 하려고 했어. 하지만 정치적 불안 때문에 동결을 했습니다. 3개월 내에 또 금리 인하는 유지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끝난 게 아니라 또 할 수 있어요. 왜? 경기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요번에 환율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작년 정치 있을 때 1,500원 간다 우리나라 망한다 무슨 외환위기 저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딱 얘기를 했어요. 환율이 30원 정도 뛴 거는 국내 정치 문제 때문이다. 작년에 다 보셨겠지만 한 장 보고 넘어갈게요.
자, 환율이 지금 1490원대가 했다가 지금 다시 1450원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도 2020년 하반기에 난리 날 때보다는 올라 있어요. 낮은 환율은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자체 문제가 아니라 딴 데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고, 정치까지 딱 찍어서 환율 얘기를 했고, 제가 볼 때는 공포 마케팅이나 항상 우리나라 환율에 대한 트라우마 있습니다. 이거를 막 얘기하는 언론과 채널도 제 소견상 문제가 맞아요. 강달러 전체적 문제지 우리나라만 나쁜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고 싶은 거고요. 자, 정치적 불확실성 아직도 좀 있긴 해요. 아직도 좀 있는데 어쨌든 더 커지진 않기 때문에 저는 괜찮게 보고, 자, 현재 환율이 여전히 과도하게 높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 10월 달에 1,300원대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3.89 우다당 정치 때문에 1,300원대가 1,500원 근처 갔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는 게 맞습니다. 자, 무제한 현금 살고는 반대한다. 힘든 분 계신 자영업자 같은 데 있으면 그런 데 특화되게 지원하라. 저도 그렇게 봐요. 특정구만 해야 되는 거지. 그 말은 뭐냐, 금리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재정정책 돈을 쓰란 얘기예요. 추경을 하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경제가 힘들지만 침체는 아니다. 힘을 좀 같이 내시죠. AI 반도체는 분명히 사이클이 돌아온다 말씀드렸고, 엔비디아를 보고 있지만 딴 건 신고가 다 놀고 있잖아요. 지금 올라오는 하이닉스가 대장으로 오늘 상당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21만원 다시 왔죠. 여기서 저는 올라가면 조금 분위기를 볼 텐데, 오늘 제가 반도체를 좀 팔고 바이오를 일부 확대한 그 군이 있었어요. 말씀드릴게요, 뒤에서. 어제 제가 그랬습니다. 금리가 이제 적당히 되면 이 바이오에 분명히 수급들이 움직일 거다. 그런 상태고, JP모건에서 정말 큰 소식들이 많았는데 어제는 재료를 키핑하더라, 이런 얘기를 또 표현을 드렸어요. 오늘 잘 올라가고 있죠. 자, 참고로 보는 삼바에서 또 계속 좋은 호재가 나와. 어제 2조짜리 수조도 나왔고, 특히 ADC 제가 말했던 올해 글로벌 트렌드고 우리 종목과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 자신을 했어요. 자, 실전주, 대장주, 필수입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대장주 많이 올랐고요. 또 비만 관련주도 많이 급등했어요.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바이오를 안 좋게 봤는데 지금 트렌드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서 감안해서 볼게요. 자, 그 외에 사이드 엔터 대장은 왔다 갔다 했지만 추세 괜찮고, 자, 로보테마, 사이드로 본 로보테마인데 대장주 레인보우와 제가 말씀드렸던 원기호 개별주 오늘 많이 올랐는데 추세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따닥따닥 뭐 딴 거 왔다 갔다 하는데 얘들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삼양식품의 불닭열풍 추세 괜찮죠. 어제 말씀드린 조선 섹터도 매매는 가능하지만 참고로 봐주시고요.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1월 27일 날 임시 휴일로 지정해서 구정 연휴를 키우는 소비 부양책을 쓸 것 같아요. 1월 17일 날 휴가고요. 휴장. 예탁금과 시용장고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릇 괜찮아요. 자, 오늘 투자도 여전히 세상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훑어드렸고, 여전히 저는 빅수급 수백원을 만들기 위해서 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멤버십 가입해 주신 양님 정말 감사드리고, 파트 2에서 우리 종목 설명 이어갈게요.